안녕하십니까. 미동북부 한인회연합회 사무총장 최태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미동북부 한인회연합회 주최 재동포재단 후원 2022년 한인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여 주신 각 지역 전직, 현직 회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 한인 회장님들을 환영하며 지금으로부터 이주향 연합회장님, 이세목 이사장님, 정병화 뉴욕 총영사님, 찰수윤 한인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이주향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회가 주최하고 재동포재단이 후원하는 2022년 한인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해 주신 많은 전현직 한인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요 주제에 맞추어 간단 명료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성곤 재동포재단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신상만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김병직 국승국 공동총회장님, 서정일 이사장님, 그리고 여러 광역연합회 연합회장님들과 지역 한인회장님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인회장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많은 것을 오늘 습득하여서 더욱더 힘차게 도전받는 우리 한인회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세목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주향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와 계신 전현직 회장님들, 이 자리가 회장님들께 유익한 자리가 돼서 앞으로도 동포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뉴욕 총영사 정병화입니다. 오늘 2022년 한인회장 온라인 리더십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하신 김성곤 재동포 이사장님과 지역 한인회 및 광역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소통의장을 마련해 주신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주향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여 우리 한인사회는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전 역경을 잘 극복해 오셨습니다. 또한 한인 관련 모든 행사에는 항상 지역 한인회가 계셨습니다. 특히 모든 지역 한인회가 지난 설날 계기 남룸 행사를 통해 사랑과 정성을 나누시면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각 지역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한인사회 역량을 결집하여 세대 간 화합, 한인 권익 정진 및 정치력 신장, 차세대 육성과 모국가 유대 강화 및 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영사관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보자 합니다. 항상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봉사하시는 지역 한인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무한한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한인회장 찰수윤입니다. 먼저 2022년 한인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또 행사를 위해 멀리서 함께해 주시고 계신 김성곤 재외동포 이사장님과 지역 한인회장님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주향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면에서 큰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곧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전 세계 500여 개의 한인회를 하나로 묶는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해 향후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일찍이 재외동포의 수건 사업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그 어느 때보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번영을 이뤘듯 우리 750만 재외동포 역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소통과 화합, 참여를 이끌어내어 재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한인사회 위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인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가 앞으로의 재외동포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부회장 김은지입니다. 다음 순서는 멀리 인도에서 참석하신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심상만 총회장님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대표 회장님들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 한인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눠져 있던 재미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미주 총련이 전격적으로 통합에 합의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 개최되는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의 한인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는 시의적절하고 그 개최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한인회장님들의 리더십이 한층 더 고양되고 연합회가 더욱 단결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도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6일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전 세계 500여 개 한인회의 대표단체로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세한총련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한총련이 명실공히 전 세계 한인회의 대표하는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회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한총련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한인 회장님들께서는 적극 가입해 주셔서 세한총련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며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세한총련이 재외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주황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미주 한인회 동북부 연합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하는 2022년 한인회장 온라인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외동포의 주요 현황, 민간 외교와 차세대 육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의논하시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재외동포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강의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이제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16일에서 18일까지 라스베가스 파리스 호텔에서 임시총회와 광역연합회 미팅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고 이 총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국신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온라인상에서나마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동북부 연합회장이신 이주양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미나의 특강을 맡아주신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분기운 늪에 빠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이제 그 어렵던 통합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정산하고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미주 청년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김성곤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주양 회장님, 이하 여러 회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희망찬 봄날을 맞이하여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한인회장님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한인 사회의 대표 단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미 주류 사회의 우리 후세들이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 한인회가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부회장 손한익입니다. 다음 순서는 미주 각 지역의 광역연합 회장님들과 두 분의 대도시 회장님들의 1분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가 주최하시는 한인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로스앤젤레스 한인동포를 대신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고의 재외동포 정책 전문가이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서 강사로 참여해 주셔서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회장의 리더십이 주제입니다. 그만큼 각 지역의 한인회는 한인 회장의 리더십, 즉 지도력이 한인회와 지역 한인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인 회장님들께서 한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재외동포 현황과 민간 외교, 차세대 육성 문제에 대해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주 등 전 세계 한인 사회를 다니시며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김성곤 이사장님의 강의가 벌써부터 큰 기대가 됩니다. 또 앞으로 오늘 세미나와 같은 좋은 자리가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의 지속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4월 11일 날 미국 시간으로 8시에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주양 연합회장님이 중심으로 해갖고서 이번에 개최되는 2022년 한인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온라인 강사로 나오시는 우리 재외동포재단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장님은 원래 또 미국 템파에서 종교 철학을 또 전공을 하시고 또 학문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저희들이 지난번 세계한인제대회 갔지만은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저희들한테 유익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인회장 리더십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을 갖길 바라고요. 이번에 이 행사를 추진하시는 우리 이주양 연합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국의 최북단으로부터 시작된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건,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그리고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미주리, 캔사스, 켄터키 등 미 중서부 13개주 40만 동포 사회를 섬기고 있는 미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장 독고 영식입니다. 이주양 연합회장님께서 섬기시는 동북부 지역 한인회 연합회가 회장님의 리더십 하에서
더욱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한인회장 온라인 세미나가 동북부 연합회 주최와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열리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김성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되는 한인회장 리더십에 대한 세미나는 저희 모두에게 귀한 길잡이와 배움의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행사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남부연합회는 미주 서부 지역에 있는 8개 주,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와이어밍, 하와이와 괌, 사모아, 사이판 등 도서 지방까지 관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32개 한인회가 활동하고 있고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회도 타 지역 연합회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 한인회와 함께 협력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북부 연합회 이주양 회장께서 실시하는 한인회장 리더십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미주 한인회 서북미 연합회 연합회장 이상규입니다. 저희 미주 한인회 서북미 연합회는 시애틀, 타코마, 포틀랜드 지역에 워싱턴주, 알래스카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 오레곤주의 한인회 연합회입니다. 오늘 2022년 미 동북부 연합회의 한인회장 리더십 세미나에 오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2년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한인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과 이주향 동북부 연합회장님,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원진 여러분들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남부 연합회의 전 현직 한인회장들은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한인회장님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포들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함께하며 상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북부 지역 각 현직 한인회장님, 이주양 동북부 한인연합회장님과 준비하신 동북부 임원님들, 그리고 김성곤 재외동포 이사장님께 리더십 세미나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2년에 걸친 팬데믹 기간 동안 각 지역의 한인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어려운 시간에 공들인 지역 한인 회장님들의 큰 노고에 감사드리며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북부 한인연합회가 준비하신 한인회장 리더십 세미나를 통하여 한인들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한 축제장을 확신하며 이를 준비하신 이주양 회장이야 모든 집행부에게 힘찬 박수를 다시 한번 보냅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회장님들의 그릇이 넓어지고 각 한인회 성공 사례들이 공유돼 동북부 각 한인회가 더 좋은 서비스를 동포들에게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연수회가 서번트 리더로서의 한인회장 역할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회장님들의 축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합회 부회장 앤디 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기다리던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이시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신 오늘 세미나의 강사 김성권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It is my honor to introduce tonight's keynote speaker, Sun Kwang Kim, the chairman of Overseas Korean Foundation. 우리 미국에 사는 200만 코리안 아메리칸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보자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우리 8,500만 코리안이 있는데 이 코리안의 뜻은 매우 아름다운 민족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계 사람,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한인이라고 부르는데, 한인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순 한글로는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글학자이신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을 큰 글자라고 했는데, 왜 큰 글자냐면은 글자가 커서가 아니고 누구나 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모든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글이라고 그래서 한글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한인, 큰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가 홍익인간의 그런 넓은 뜻을 갖고 있는 뜻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제가 디아스포라는 말을 자주 쓸 텐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2000년 넘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만은, 지금은 이것이 보통 명사가 돼서 어떤 민족이든지 본토를 떠나서 타지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민족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대체로 19세기 말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가난과 침략을 피해 러시아, 중국, 미국 등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 제외 한민족 동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주지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함경북도에서 1863년 한인 10세의 가구가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에 정착한 것이 한민족 이주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블라디보스톡 지역에는 2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일제 치하에 소련의 스탈린이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한인들이 일본의 스파이 역할을 한다는 혐의를 씌워서 1937년 9월 하룻밤에 무려 17만 명을 강제로 기차 짐칸에 실어서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 마리 이주지 갖다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무려 2만 명이 도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에 사는 30만 명 정도의 고려인들인데, 이분들은 한국의 전통을 일부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국어를 잘 모르고 현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시원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이민 1세들입니다. 당시 유학과 취업 혹은 강제노동과 징역, 징병 혹은 또 정신대 등으로 무려 200만 명이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 중에 3분의 2는 해방 이후에 본국으로 귀국을 하고 지금은 3분의 1, 그 후손들이 지금 약 8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일본 동포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1965년 한일 수교 이후에 건너간 소위 뉴커머들이 계시는데, 오랫동안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고 거의 일본말을 쓰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사소통이 불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중국에는 250만 명 정도의 제중 동포들이 사시는데, 이 중에 200만 명 정도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일제시대 때부터 건너가서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국적이 중국 국적이고 스스로도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중국인으로 이렇게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주로 사업을 목적으로 50만 명의 우리 한국인이 지금 중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중국 한인회 문제는 한글 학교도 그렇고 한인회도 그렇고 중국 당국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3년 1월 13일 그 하와이 호놀룰루에 닻을 내린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미주 이민의 첫 세대들이죠. 그 이후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농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많은 이민자들이 건너갔고, 1960년대 이후 미국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약 2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고, 내년이 미국 이민 120주년이 됩니다. 재작년에 무려 4명의 한국계 그 미국인 4명이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아주 정말 우리 미주 한민족 역사에 큰 쾌거를 이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미주 동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주 외에도 지금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남아시아, 호주 등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 세계는 지금 75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1997년 3월 재동포 재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1999년 그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인과 외국인 사이 정도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 통과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F4 비자나 거소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학교 등을 지원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관한법이 2007년에 통과가 됐고, 지금 국회에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재외동포 기본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또 공약을 하셨고, 지금 여야 사이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한반도에서 해외로 나간 우리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을 1차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은 우리 한반도 내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차이 때문에 분단이 된 이산가족이 된 이 2차 디아스포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는 북한입니다. 한반도라고 하지만 지금 남한은 사실상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대륙으로 가려면 기차나 자동차를 쓰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더구나 해외에 사시는 1차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들은 언제든지 전화도 가능하고 방문도 가능하고 편지도 가능하지만 지금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전화도 편지도 방문도 철저히 차단된 완전한 이산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 최대의 지금 과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은 됐습니다마는 이 해방은 우리 자력에 의한 해방이 아니고 소련과 미국의 참전으로 인한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서 얻어진 타력에 의한 불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45년 해방 이후에 바로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해서 3년 동안 분정이 실시됐죠. 그리고 미소가 한반도에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실패하고 남쪽에는 이승만 정권이 그리고 북쪽에는 김일성 정권이 각각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국이 한쪽이 되고, 그리고 우리 남한과 미국 그리고 유엔 16국이 한쪽이 돼서 그야말로 공산주의 세력권과 자본주의 세력권이 한반도에서 3년 동안 엄청난 사람이 죽고 죽는 국제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6.25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그리고 비참한 전쟁이 아니었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소련이 침공하는 바람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 6.25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거의 100배 정도는 되는 그런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무려 5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산가족이 됐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77년째 우리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쪽은 미국의 영향권, 그리고 북쪽은 과거 소련,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이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민족을 갈라놓는 벽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거리의 벽. 근데 이것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나 일본에 계신 분들은 한국말을 잊어먹고 그 나라 말을 쓰다 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해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의 벽이나 언어의 벽은 서로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이건 노력하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남한의 진보와 보수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의 남과 북도 그렇고 이 정치적 이념의 벽은 서로를 적대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 회장 여러분들께 6가지 과제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또 코리안이시기 때문에 코리안으로서 한민족의 어를 탐구해야 된다. 두 번째, 공공외교에 힘쓰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국의 문화, K문화를 보급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차세대 교육에 힘쓰셔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외계층을 케어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 하나 되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민족의 정신, 저는 이것을 K-스피릿이라고 합니다. 2000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지켜진 것은 유대인들의 정신 때문입니다. 사람도 정신이 빠지면 사람이 아니듯이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우리 한민족의 정신은 무엇이냐? 저는 우리 반만 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께서 우리 한민족 첫 국가를 세우시면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저는 한민족 정신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임시정부에서도 강령으로 삼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기도 합니다.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진리화하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 한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 사회와 함께 잘 살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오늘날 유엔이 주장하는 세계 시민 정신, 글로벌 시티즌십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인회에서는 주로 3.1절과 8.15 광복절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저는 이 개천절날 반드시 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천절은 사실 우리의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예요. 지금 전 세계 한국 공관에서는 이 개천절을 상당히 크게 축하하고 있는데 이 개천절과 함께 바로 이어서 있는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이죠. 이게 사실은 재외동포를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에 저는 10월 3일과 10월 5일 이 두 날을 우리 한인에서 기억하고 좀 어떤 의미 있는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가 우리 한국의 정신인데 사실 1948년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북한에서도 이 태극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더 이상 북한에서는 이 태극기를 안 쓰고 있죠. 이 태극기의 정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음과 양의 균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즉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밤과 낮, 여름과 겨울 등등 문제는 음과 양이 서로 상생 그리고 조화되면은 그것은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그 발전하지만 음과 양이 서로 갈등하고 상극의 관계로 해서 부딪히고 싸움이 생기면은 그 공동체는 힘들어지고 쇠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태극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남과 북의 관계 어떻습니까? 이 태극기하고 모양도 비슷하게 북쪽은 지금 빨간색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있고 우리 남쪽은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죠. 문제는 분단이 됐다 하더라도 이 음양의 관계 북한과 남한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서로 교류하면서 조화가 되면은 우리 한민족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된다고 있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지금 슬픈 현실입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연구소에서는 우리 남과 북이 교류만 하게 되고 한민족이 같은 경제 공동체가 되면 30년 내에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세계 2위의 경제국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국에 계신 동포들께서 이 공공외교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동포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누구나 미국 국적을 딸 수 있고 또 투표권을 가지면은 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민족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국 동포들께서 미국을 상대로 공공외교를 적극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뭐 미국 로비법에 좀 걸리지 않도록 그런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홍익인간과 태극의 원리에 바탕한 공공외교에 적극 참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 전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북미 정상회의 회담이 있었는데 정말 이것이 실패로 끝난 것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스테이크홀더이기 때문에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주 동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지금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한민족, 특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고 정치적 그리고 국방에 있어서는 미국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은 그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서 제일 피곤한 게 우리 한반도 그리고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동포들께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지 않고 마치 음과 양의 관계처럼 서로 상생의 관계로 조화되도록 노력하시면은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 한반도도 번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다. 다음 K문화 보급.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BTS라든지 스퀴드 게임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한류가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우리 한인에도 같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뉴욕에서 매년 개최되는 그 코리안 페스티벌인데 저는 모든 도시들이 크건 작건 이런 코리안 페스티벌 혹은 코리안 데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세대 교육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한 200만 그리고 미국에는 한 50만 정도의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정말 빛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놔두면은 3세대, 4세대 지나버리면 그냥 미국 사회에 흡수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재동포재단에서는 매년 1000명씩 해외에 있는 중고생 동포들을 모국에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0명 정도 매년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 대학생들을 고국에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 명의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이스라엘에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 있는 이스라엘 커뮤니티가 돈을 대서 청소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회 회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 청소년들을 몇 명씩이라도 한인해서 매년 모국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지금 1700여 개의 한글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미국에 있어요. 요즘 한글 학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사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무실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 한인에서도 이 한글 학교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지금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 저희 재동포재단에서 교육문화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후면 개관하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매년 한 10,000명씩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청소년들을 아마 연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이민 1세대들 중에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뭐 장애인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게 또 우리 한인들의 역할일 것 같은데 지금 뉴욕에서 보니까 그 21세기 희망재단이라고 변정도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뭐 이런 그 활동들이 그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에서도 또 여기에 대한 그 관심도 계속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민족 하나되기. 우리 민족 개개인은 매우 뛰어나지만 단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중국, 일본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면서 협업이 가능한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동업 협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또 우리 사실 미주 청년도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총회장님과 이사장님들이 합해서 이게 지금 하나가 돼서 정말 다행인데 미국뿐이 아니고 많은 한인회가 이 분기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자께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구성원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무신분립의 정신을 우리 한인회에서 늘 지켜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민족 하나되기라고 했는데 이 하나는
그냥 one, 하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나, 큰 나라는 뜻입니다. 큰 나. 아까 한글이 큰 글씨라고 그랬고 한인이 큰 사람이라고 그랬듯이 한나라는 건 큰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에고라고 표현되는 작은 나가 있고 슈퍼 이고는 큰 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작은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나는 경상도, 너는 전라도, 나는 진보, 너는 보수, 나는 남자, 너는 여자 등등 이렇게 작은 울타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큰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작은 나에 벗어나서 큰 나와 합해지는 것. 그리고 이 큰 나 중에서 가장 큰 나는 우주를 총섭하는 정신. 이걸 한국말로 한얼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람 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원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보다 큰 나가 되려는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조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참고로 제가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종교 철학자 유영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로 시작해서 불교, 도교, 유교를 하나로 꿰뚫은 그런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 절대자밖에 없다. 그리고 우주의 정신, 이걸 우리 전통어로 하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 작은 나에서 벗어나서 큰 나, 한얼린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낯익은 얼굴들이죠. 맨 왼쪽에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서재필 박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승만 박사. 이분들 이민 1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꿈에도 그랬던 우리 한민족의 독립은 사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의 독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완전한 절반의 독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이민 1세대 후예인 우리 미국 동포들이 이걸 잊지 마시고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되기 혹은 한나되기로 제2의 독립운동을 하자. 그리고 이 독립운동은 우리가 무슨 뭐 총칼을 들고 싸우자는 그런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했듯이 각자가 스스로의 인격을 혁신하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다. 가까이 사는 어려운 동포를 돕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나되기 운동에 참여하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갈라진 우리 한민족이 언젠가 하나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코리아는 그 이름값을 하자는 겁니다. 세계 사람들을 우리 코리안, 즉 아름다운 민족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민족답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세계 한인들은 우리가 코리안 혹은 한인이라고 부르는데 한인이라는 건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큰 사람이라는 이유는 홍익인간의 큰 뜻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이 하나되기 운동으로 자신을 혁신하고 자기 공동체를 혁신하며 나가서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외동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그 재외동포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인구가 많은 미주동포들이 여기에 앞장서셔야 되고 여기에 우리 미주동포들이 오늘날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명강연을 해주신 김성곤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11일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인회장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하는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주양 회장님과 임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미 동북부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한인회 회장님들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퀸즈의 한인회는 뉴욕 퀸즈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정치적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인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 주제로 재외 동포 주요 현황, 민관 외교와 차세대 육성의 중요성, 지역 한인회와 광역연합회 주요 역할, 그리고 미주 총연 단일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준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 한인회장 리더십 세미나도 성공적인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지역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힘쓰며 차세대 한인사회, 미주류사회의 한인의 자부심, 권리,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오랜 역사의 도시로, 교육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보스턴 카먼, 스테이트 하우스, 베너럴 홀, 퀸스 마켓, 미국 최초의 국립도서관과 존 행콕 타워, 뉴베리 스트리트, 그리고 작은 코리아타운 올스턴 하버드 스트리트, 찰스 리버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의 명소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하버드대와 MIT대 등등 명소가 많이 있으나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지역 한인사회를 섬기며 헌신하시는 자랑스러운 미 동북부 연합회 회장님들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한인의 리더십 세미나 개최에 미 동북부 연합회 이주향 회장님 및 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저지 한인회장 이창환입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님과 미 북동부 한인회 연합회 이주향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미주 재외동포 정책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는 김성곤 이사장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많은 한인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한인 사회를 자랑스럽게 대표할 수 있는 성실한 봉사자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30대 뉴저지 한인회는 미국 땅에서 외쳐지는 20만 한인 동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초 한인 2세 또 차세대를 대표하는 한인 회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이민 커뮤니티로 거듭나겠습니다. 1970년 10월 3일 역사의 장이 열었던 필라델피아 한인회는 대한민국의 건국일과 필라 한인회의 탄생을 같은 맥락으로 창설되었고 미국 독립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선구자의 역할을 이끄신 서지필 박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자긍심의 도시입니다. 15개의 분과위원회를 조성하여 각종 서비스 및 전문 분야, 연계자들과 함께 지역 주류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 주목할 만한 행사로는 반백년 역사와 필라 영사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는 코리아 인 필리 행사를 4월 30일에 계획 중입니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동포사회의 이벤트로 팬데믹과 아시안 혐오 사태들로 침체되었던 동포사회뿐 아니라 미주류 사회의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인회는 하와이 다음으로 유서 깊은 한인회입니다. 한인 인구 약 2만 명가량 살고 있으며 교육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전형적인 뉴 잉글랜드 지방으로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헌법을 만든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재동포 이사장님,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인회장 리더십 세미나 개최를 자축합니다. 저희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는 7천여 동포들과 동포사회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인회 연합회가 매년 주최하는 차세대 포럼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이 미주류사회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회장 리더십을 통해 한인 동포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이주향 회장님과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인회는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 남부 뉴저지의 6개 카운티를 관할 지역으로 3만여 명의 한인 동포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한인회 역사 동안 단 한 번의 분기 없이 각 한인회 임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며 모범적으로 동포 사회를 섬기고 있는 정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인회 회장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배운 것들을 늘 기억하며 저희 관할 지역 동포 사회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며 일하겠습니다. 중앙 펜실바니아 한인회는 1972년도 진봉남 초대 회장님을 시작으로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펜실바니아 한인회는 펜실바니아 주정부인 해리스버그를 중심으로 8개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50주년 기념 행사를 맞이하여 코리안 컬처 페스티벌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외채사 한인회는 급증하는 아시안 헤이 크라임 방지를 위해서 카운티 정부와 많은 소통 가운데서 방지책을 준비하고 또 예방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외채사 한인회는 1.5세 리더 체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저희 6.25 때 그 흥남 부두 그 피난민 철수를 리더하셨던 로버트 루니 해군 제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셔서 저희 외채사 한인회에서 참석해서 위로의 말씀 좀 드렸고 또 영사관에도 연락이 돼서 한국 정부로부터의 위로의 말씀, 대통령의 위로의 말씀과 또한 감사패 위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올바니 한인회는 뉴욕주 주도인 올바니 인근 9개 카운티의 한인들을 위한 한인회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의 영향으로 저희 한인회에서는 한인들을 위한 행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봄부터 연간 진행해왔던 경로잔치, 골프대회, 한인회 야외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따르는 사람이 없이 어찌 리더이겠습니까? 이 부족하고 좌우로 나뉘어져서 하나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리더십 세미나를 재외동포재단과 또 동북부 한인회 우리 이주양 회장님 좋은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로 사귐과 또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서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피츠버그 한인회는 1964년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미국 내 한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저 또한 선배들이 지향해 오신 뜻을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 리더십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와 세계 각국에 있는 한인회를 지원해 주시는 재동포재단에 감사드리며 또한 많은 한인회 회장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또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의 순서가 있는데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생각을 하며 준비하는 시간에 저희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회가 뉴욕 총영사관과 지난 2년째 공동 개최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십 포럼 하이라이트를 동영상을 신청하신 후 질의응답의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2021 Leadership Forum for Young Korean Americans. Well, good morning, leaders. Someone said this. I think it really sums up what the leadership is all about. When I speak to managers, I get the feeling that they are important. But when I speak to leaders, I get the feeling that I am important. Today's forum is intended to provide a venue for young Korean Americans to cultivate their identity as Koreans, to widen their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community, to network with their peers and the community at large. I hope our young leaders learn, achieve, and gain the motivation that they need to set goals and dream for their own future success as proud Korean American. You will see here today a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Korean American associations to advocate for Korean Americans in all aspects of their civil life. Forums like this are so valuable because it reminds us
that we are not alone. All of us in this room, we are Korean Americans. We have the inheritance of two amazing cultures. It's important to see people that look like me and all of us in various different fields. And if I don't have a voice to represent the issues in my community, then how are they going to create laws and legislation and policies that reflect what immigrants, what Korean Americans are struggling with? Are there any doctors on stage? Are there any lawyers on stage? Anyone in banking? So this really shows kind of the breadth of Korean Americans who are trailblazing in all different industries. In literature, we're seeing so many amazing Korean American voices come forward. There are so many other people, people who are even younger than me, who are just continuing to be part of this rising tide. When I got into animation and film, we didn't have Instagram, we didn't have YouTube. I felt, very, very alone, but at the same time, I could not think of a better thing to do than to create. I think the beauty of the internet now and social media is you can find your community. You can find your niche of people that will be your fellow road warriors. As a high school student, I was so afraid to fail. More important than fearing failure is finding what you really love and what you can do, even if you fail at it. You're willing to do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Sometimes it can seem like that we've just succeeded so much, but life is just full of tons and tons and tons of failure and no's, and then it's just the key yeses, the key acceptances that are the ones that we like to highlight. Babe Ruth, that yes, he's the home run king in baseball, but in order to become the home run king, he had to also become the strikeout king. You set the failure record and the success record. Wonderful things about putting yourself out there and being vulnerable is that you will get rewarded. I've been so lucky to have those lifelong friends, to have those mentors who looked out for me and helped me. Really relying on family, on friends, on community. Definitely having that support to talk to somebody and understand what you're going through, I think is very, very important. Have friends who love you for who you are, and I think that's going to develop who you are, and you're going to be confident. Believe in yourself and love yourself and be you no matter what. Even 99% of the world cancel you, because now 99% of the people who follow me love me for what everybody canceled. You try to appeal to every single person on this planet, you're going to appeal to no one. Don't be afraid to polarize. I also look back at myself. I was too addicted, I think, to being comfortable. I don't want to cheat myself out of what I could be. I'm very lucky that I didn't ever think about trying to water myself down. I could be Korean as much as I want, and I could be American as much as I want. And I think that's the beauty of it. You have two languages and cultures and ways of thinking that you can draw from, and you can create whole new combinations of things. My goal was to really just serve the elders. So it went really deep for me. It was like, hey, I want to serve the most authentic food to the Korean elders. I wouldn't be here without their sacrifices and without their giving, to our generation, and hopefully that's something that I can do for my kids. Everyone on stage has made so many advances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we do hope that you see us and you hear us and you think, well, if they can do it, I can do it, and I can do it better than they can. Whatever you decide to do, whatever journey you're on, I hope that you can learn from our experience, benefit from our network, so that you can get to where you want to be a little bit faster and a little bit easier. Be prepared, do your best. Maybe your parachute won't open. That's not the reason not to leap out. 네, 화면을 켜주시고요.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대외 수석부회장 이상호입니다. 강연 내용 및 재외동포 재단에 관하여 간단한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배정된 시간은 총 15분입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한 2분, 질문은 한 2분 정도만 해주시고요. 한 4분 정도 질문을 받은 후에 김성곤 재단 이사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네, 유영수입니다. 시애틀 한인회에서 손 들었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 재단
김성건 이사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시애틀 한인회 47대 회장입니다. 몇 년 전에도 세미나에서 이사장님 좋은 강연 듣곤 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하신 중에 그 미주 한인회 역할 6개를 짚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다문화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재필 박사님이나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다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리더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사실 우리 그 2세들, 3세들이요. 참 미국에서 봤을 때만 봐도 배우자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카들도 그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다문화 가정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재동포 재단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찰하시고 연구하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네, 잠깐만요. 네. 네. 먼저 샤론 회장님, 필라델피아 샤론 황 회장님이 손을 먼저 드셨거든요. 질문을 먼저 해주시죠. 예,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샤론왕입니다. 네. 먼저 지난 팬데믹 2년 동안, 네, 안녕하세요. 팬데믹 2년 동안 재동포 재단의 크고 작은 경제적, 정신적 후원과 협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이 동포 사회에서는 앞으로 차드 세대 육성과 다음 세대의 연계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요조사 신청서를 작성하는 기회가 있어졌었고 그 작성을 하면서 저는 1세대로 연결되는 1세와 2세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의 한인 회장으로 이중 언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그 작성서, 서류 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 다음 세들이 이 작성서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을까? 저에게도 조금 챌린지가 되는 작성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글학교 선생님에 계신 분들을 좀 도움을 청해서 완성을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과연 우리 2세들에게 넘어갈 경우에 앞으로 어떤 식의 계획안과 방안을 준비를 하시는지 지금 계속 차세대와 또 오늘 이 특강을 통하셔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언어가 두절되면서 한국어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동포와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 이중 언어로 혹시 서류 문제라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손환희 회장님이 아까 손 드셨는데요. 질문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K-컬처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실행 방안으로 현재까지는 그 저희 유지도 그 코리안 페스티벌을 했을 때 한국의 그 문화사절단 즉 그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그 K-컬처를 알릴 수 있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 면에서 각 한인회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거 하고 또 그분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공급 차원의 측면에서 좀 미리 해외 한인 사회에 K-컬처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그 그룹들 또는 그 사절단들 또는 K-팝이든 연예인이든 이런 걸 좀 조정 역할을 해주시고 또 각 해외에서는 필요한 스케줄에 맞게끔 이게 글로벌리 좀 그 코디네이션을 제외 동포재단이나 또는 앞으로 생겨날 동포청에서
글로벌리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게 한번 나왔을 때 쭉 돌고 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는 의견을 냈는데 한 번 더 고려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화 회장님 손 드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남부 뉴저지 한인의 구미아입니다. 4월 1일부터 임기가 제가 시작이 됐고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동포청이 설립이 되면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재외 동포들에게 가장 유익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현 재외 동포 재단은 그대로 동포청에 흡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오기정 커네티컷 회장님이 보내주셨는데 질문 해주시고 오기정 회장님까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커네티컷 한인의 오기정입니다. 우리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재외동포재단에는 크게 몇 가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 또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영숙 시애틀 회장님과 또 샤론 황 필라델피아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서로 좀 비슷한 질문이에요. 솔직히 지금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 우리 이제 2세, 3세, 4세로 갈수록 현지인들과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우리 한국인과 외국인의 그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 재외동포냐, 이거 갖고 한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무부에서 3세대까지만 우리 동포로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한국인의 피가 8분의 1까지만 섞였을 때 인정을 하지, 그 다음 4세, 5세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다가 여기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그냥 입장을 바꿔갖고 그냥 4세대가 됐든 5세대가 됐든 조상 중에 한 사람만 한국인이 있으면 다 그냥 우리 동포입니다, 지금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언어가 문제예요, 언어가.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본 동포들과 러시아 동포들 만나면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거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미국 들어갈 때 우리 조카 손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영어로 합니다만은 이놈이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대화가 잘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 동포재단에서 아까 샤론 회장이 좋은 말씀했습니다. 모든 공문서, 모든 홍보물 전부 이중언어로 해라. 네, 그래서 일본어, 러시아까지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만 적어도 모든 저희 홍보 매체는 이제 영어하고 한글만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작성서가 어떤 건지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마 한글로 만든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언어로 이중 언어로 아니면 다중 언어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한익 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인회마다 저희 매년 신청하는 사업이 무슨 코리안 페스티벌이다,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김치 축제다 이제 많은 걸 하는데 문화사절단을 이제 보내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 될 적도 있고 안 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예 코디네이션 팀을 만들어서 한 팀이 전 세계를 이렇게 쭉 일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실천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행사가 쭉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어지면 모르겠는데 2월 달에는 일본에서 했다가
그 바로 또 이어서 미국에서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라서 저희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에요. 요즘 그 좀 퀄리티 있는 문화사절단은 뭐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K-팝 아이돌들은 한 번 가면 몇 억씩 달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참 경비가 적지 않은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구미화 남부 뉴저지 회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재외동포청이 되면은 뭐가 더 좋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좀 걱정이 많아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좀 좋지 않은 점도 일부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외동포청이 되면은 지금은 저희가 공공기관이지만 재외동포청이 되면은 정부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기구가 되면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상당히 오픈된 사회고 또 이민으로 이루어진 사회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뭐 우리 재외동포 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는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이거 문제 삼거든요. 왜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이 동포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앞으로 좀 저희가 동포청이 만들어지더라도 좀 풀어야 될 과제고, 그러나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동포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국적 문제, 이거는 법무부에서 관할합니다. 그다음에 병역 문제, 이것은 병무청, 국방부에서 관할해요. 그리고 또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는 문체부에서 관할해요.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통일부에서 관할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들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그다음에 조화롭게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재외동포 재단은 하는 일이 그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아까 얘기한 복수국적문화든지 뭐 그다음에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포청이 만들어지면은 이 동포들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 동포청으로 갖고 와서 혹은 각 부처하고 협력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오기정 우리 코네티컷 회장님 질문하셨는데 재외동포 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한 600억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큰 돈이 한글 학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한글 학교가 1,500개 정도 있는데 한 학교에 한 10,000불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50억이 나가요. 그 다음 전 세계 한인회 지원하는 사업이 그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 한 700개 정도의 한인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 한인회에 따라서 좀 큰 돈이 나가는 데도 있고 적은 돈이 나가는 데도 있죠. 그리고 뭐 한인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또 좀 큰 돈이 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드는 예산이 한인회 지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산이 차세대 동포들, 청소년들 모금 연수시키는 사업도 현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 이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 많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 해외 다문화 가족들, 지금 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과 사는 뭐 그런 다문화는 뭐 대체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 거기까지 손은 못 댑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한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에서 이혼하고 베트남에 가서 살면은 그 자녀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동포들을 우리가 좀 케어해야 되고, 또 입양 동포들이 해외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럽, 미국으로 건너간 입양 동포가 몇십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입양 동포법이 하나 통과돼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입양 동포 문제도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저희가 뭐 무슨 K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책자도 발간하고 뭐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자세한 것은 저희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한상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나죠.
전 세계 코리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거를 저희가 한상이라고 부르는데 매년 그동안은 국내에서 이 한상들을 불러 모아서 국내 동포들과 해외 한상들, 비즈니스맨들과 서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해요.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4개 도시가 경쟁을 벌였는데 마지막으로 그 당선되신 곳이 오렌지 카운티예요.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0월 달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재동포 재단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한상 대회를 개최하는데 여러분 한인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 모든 회장님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입니다. 비디오 모드를 전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을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예, 비디오를 모두 켜주시면 단체 사진을 찍고 폐회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웃어주시고요. 네. 몇 초 동안 찍어야 되니까 잠깐 웃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계속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 찍었는데요. 지금 몇 분이 아직도 비디오가 안 된다고 지금 채팅 뜨는데, 네. 다음 기회만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주영 회장님께서 폐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각 지역의 한인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명강의로 저에게 좋은 가르침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 우리 김성권 재동포재단 이사장님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기는 지역과 관할 지역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공통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두고온 모국이 항상 잘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사는 거주국, 거주 지역 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공통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향해 우리가 늘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하는 우리 미주 한인 동포 사회, 나아가서 자랑스러운 Korean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